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비장하게 복수를 시작한 성기훈이었지만 역시나 성기훈이었구나 싶은 모습으로 시즌2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결말은 시즌3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어느정도 결말을 유추해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 눈길을 끌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서 단순한 악역으로 스쳐 지나갔던 사채업자 김 대표인데요. 갑자기 돌아온 성기훈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어주고 함께 일하며 주례까지 서준 아끼는 부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낭만 터지는 캐릭터. 고리대금업을 하며 악행을 하던 그가 이런 의외의 면모를 보여준 것은 이 시리즈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편의 주제이자 오일남과 성기훈이 대립한 가치관은 이기심과 이타심 중 무엇이 인간의 본성인가였죠. 그러나 성기훈이 구슬치기에서 거짓말했듯이 김 대표가 부하를 위해 목숨을 버렸듯이 이기심과 이타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적용하는 범위, 어디까지가 나인지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점이죠. 오직 나만 챙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가족, 친구, 연인, 심지어 공동체까지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전 인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실천한다면 성인이라고 불리게 되겠죠. 성기훈은 나의 범위가 넓은 사람입니다.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함께 게임에 참여한 456명의 목숨값을 모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죠. 시즌2는 이기심과 이타심을 더 구체화한 개념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로 발전했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 과연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과 다르게 한 게임마다 투표가 진행되죠. 시즌1은 남의 목숨으로 돈 버는 게임에서 남의 목숨을 챙겨주는 사람이 우승한 사건이었습니다. 오일남은 그가 우승하고도 변하지 않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마지막 게임을 하죠. 그날 밤 결국 누군가 쓰러진 사람을 돕기 위해 나타났고 이 신념의 대결은 성기훈의 승리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일남은 그것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났죠. 성기훈은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지만 오징어 게임은 사라지지 않았기에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그렇게 이기심과 이타심의 1차 대결은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성기훈은 이제 오징어 게임을 없애기 위해 본격적으로 군대를 준비합니다. 프론트맨 황인호는 그를 게임에 끌어들여 신념의 2차전이 시작하죠. 앞서 말했듯 2차전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고 보았습니다. 이 두 개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반이죠. 서로 충돌하면서도 보완해주는 묘한 사이인데요. 오일남이 만든 오징어 게임은 자본주의의 극한을 표현한 형태죠. 인간의 기본권인 목숨을 돈으로 치환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의 권력으로 만들어진 게임이죠. 그런데 타인의 목숨,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성기훈이 이 게임에서 이기면서 그가 돈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며 쓰지 않지만 비인간적인 게임을 없애고 복수를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돈의 힘을 활용하기 시작하죠. 바로 이 부분이 두 신념의 모순을 보여줍니다. 자본주의는 돈의 힘으로 왕과 종교의 권력을 빼앗았고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졌죠. 동시에 민주주의의 발전은 자본의 권력을 분배해서 공정한 경쟁을 만들어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작은 교집합을 가진 두 가치관이 서로를 성장하게 도우며 현재의 세계를 만들었죠. 이렇게 두 가치관이 상호작용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규칙을 만들어 왔는데요. 오로지 자본주의만의 규칙으로 만들어진 곳이 오징어 게임에 목숨을 건 놀이였습니다. 반면에 오징어 게임 2를 시작한 내용은 두 사람이 자유롭게 규칙을 정한 딱지남과 성기훈의 대결이었죠. 아무런 외부의 압력도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목숨을 건 러시안 룰렛을 하는데요. 드라마를 보던 사람 누구나 총 잡고 6번만 땡기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당연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양복남은 죽는다는 걸 알고도 규칙을 지키고 방아쇠를 당기죠. 이 러시안 룰렛은 시즌2와 3의 축소판입니다. 영화로 치면 결말을 암시하는 오프닝이죠. 성기훈은 또 이 게임에서 이길 겁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살아남겠죠.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도 신념을 지킬 겁니다. 규칙 안에서 패배할지언정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결국 오징어 게임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는 한 누군가는 목숨을 걸 테니까요. 바로 그 자유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아주 좁은 교집합이죠. 시즌 1의 참가자들은 게임을 포기하고 나갔다가 스스로 다시 참가했습니다. 시즌 2의 참가자들은 반복되는 투표에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게임을 지속하려 하죠. 그런데 이들이 정말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상징적인 숫자를 가진 조연이 한 명 있었죠. 100억의 빚을 가진 백억남 임정대입니다. 그는 게임을 지속하길 바라는 동그라미의 대표 인사지만 그렇게 뚜렷한 활약이나 서사를 보여주지는 않죠. 그의 역할은 100억이라는 숫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몇 천만 원, 몇 억의 상금을 획득해서는 밖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게임을 계속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보여주는 캐릭터인데요. 문제는 다수가 목숨을 거는데 동의하는 순간 원하지 않는 소수의 목숨도 걸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자유라는 가치관을 공유한다고 했죠. 자본주의가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행위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존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죠.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려다 보면 다른 사람의 존재적 자유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투표는 정확히 이 지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인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한 자본주의 사회라도 사람의 목숨을 거래하는 건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행위에는 모두 거부감이 있는데 오징어 게임 주최 측은 이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다들 처음에는 목숨이 걸린 줄 모르고 게임에 참여하죠. 하지만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자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이 주겠다는 1억의 목숨값은 원래 내 돈이 아닙니다. 게임을 거부하고 나가도 손해보는 게 없죠. 하지만 한번 목숨을 걸었더니 이제는 내 돈 같습니다. 심지어 456억이 모두 내 돈 같죠. 근데 내 목숨값이 아까는 1억이라더니 게임 한번 하고 나서 2,500만 원을 받아가라니 7천만 원 넘게 손해보는 기분이 듭니다. 딱지남이 탑골공원에서 나눠준 빵과 복권도 이 모습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었죠.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닌데 스스로 선택해 잃어놓고 아까워하며 화를 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빵이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게임을 더해서 돈을 벌겠다는 건 누군가 죽기를 기대한다는 말이죠. 나 아닌 누군가의 죽음을요. 시즌1의 조상우는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내가 살아남아 돈을 갖기 위해 남의 목숨을 적극적으로 빼앗았죠.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어릴 적 친했던 동네 형, 자신을 아껴주는 성기훈과 둘만 남게 되자 나의 범위 안에 있는 그를 위해 목숨을 포기합니다. 인물의 행동이 확 뒤바뀌었지만 시청자들은 몰입하고 이해하는 엔딩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게임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개인전이었던 달고나와 다르게 팀플레이에 관전이 가능한 게임이었죠. 5명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고 심지어 남의 도전을 구경하며 응원을 합니다. 남이 죽어야 내가 돈을 버는 게임에서 살아남으라고 응원하는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죠. 참가자들은 타인의 죽음을 바라고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이 게임의 규칙입니다. 자신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남을 응원하고 서로 힘을 합쳐 정당한 노력을 한다고 착각하게 되죠. 이렇게 오징어 게임의 주최 측은 교묘하게 사람을 몰아갑니다. 서로를 죽일 수 있는 물건을 넣어주고 갈등을 조장하고 충돌할 시간을 주며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 없게 만들죠. 이 규칙이 불리하고 편파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 사실에서 탐욕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분노는 그 규칙을 만든 권력자가 아니라 내가 해치기 쉬운 타겟을 향하죠. 진짜 이익을 가져간 코인 사기꾼들이 아닌 이용당한 MG코인 운영자 이명기를 폭행하듯이요. 이렇게 모두가 게임에 농락당하는 동안 너무나 답답하게도 밖에 경찰과 최 실장은 시간만 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이미 오프닝에서도 딱지남과의 게임이 다 끝난 후에 총성이 들리고서야 황 형사가 도착합니다. 경찰은 시스템에 종속된 존재죠. 증거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규칙 안에서 싸우는 집단이기에 황 형사는 그곳을 나와 성기훈에게 합류했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게임이 진행되는 섬을 찾지 못하죠. 아마도 처음에 황 형사처럼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도착할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의 반란도 결국엔 실패했죠. 물론 단순히 무력으로 이 체계를 무너뜨리는 건 시리즈의 정체성에 맞지 않을 텐데요. 시즌2의 마지막에 성기훈은 붙잡힙니다. 바로 죽이지 않고 살려두려는 게 분명하죠. 저는 시즌3에서 다시 게임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프론트맨과 성기훈의 신념을 건 게임이겠죠. 그는 이번 게임 내내 성기훈을 지켜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향하는지 알려고 합니다. 처음엔 다 같이 살자더니 소수의 희생을 감수하자는 태도에 의구심을 품는 장면도 나오죠. 그는 성기훈과의 싸움을 정치적인 대결로 끝내고 싶어 할 겁니다. 다수의 사람이 원하는 것이 욕심과 이기심인지 공동체를 지키는 이타심인지 따져보고 정치적으로 이기는 쪽이 규칙을 만들 권력을 가지는 거죠. 저는 당연히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죠. 생존에 적합한 형태가 살아남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동안 더 민주적이고 이타적인 세상으로 발전해 왔다는 건 인간의 본성은 이타심에 가깝고 그것이 더 생존에 유리하다는 증거 아닐까요? 바로 얼마 전에도 자신만을 위해 욕심에 가득 찬 이들이 모두를 궁지에 몰아놓고 민주주의를 농락하려 했었죠. 오징어 게임이 지속되는 것처럼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으로 뭉친 다수는 결코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없죠. 이타적으로 남을 품어야만 서로의 이익과 자유를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진 기본적인 원리는 가장 많은 사람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는 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